챗GPT는 서울대학교 방송국 SUB의 간판 아나운서 장윤진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AI 챗GPT가 손잡고 만들어낸 고품격, 고지능, 고텐션, 보이는 라디오 콘텐츠, 매회 다채로운 주제로 찾아갑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졸업특집, 언젠가부터 슬기로웠던 대학생활, 졸업하는 4학년 선배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졸업앨범을 선물합니다. 바로 즐기러 가보시죠.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네, 챗장PT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품격 보이는 라디오 챗장PT의 진행자이자 서울대학교 방송 SUB의 아나운서 장윤진입니다. 어느덧 챗장PT의 마지막 회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3회차 언젠가부터 슬기로웠던 대학생활에서는 또 다른 컨셉의 토크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의 게스트로는 올 여름을 기점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시는 우리 서울대학교 원해공의 자랑 4학년 선배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멋지게 대학생활을 보내신 선배님에게 가장 특별한 어쩌면 졸업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항상 저희 방송에서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죠. 바로 챗GPT,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가 있는데 이번엔 챗GPT에게 사전에 이런 요청을 좀 해봤습니다. 졸업을 앞둔 선배에게 추천할 만한 한국 노래 5곡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결과 도착한 5개의 곡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그 노래들의 가사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선배님의 대학생활을 되짚어볼 수 있는 5개의 키워드를 또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배님과 함께 지난 4년을 한번 넘겨보려고 합니다. 음악과 이야기로 완성하는 단 하나의 졸업 앨범 챗장PT 졸업특집 언젠가부터 슬기로웠던 대학생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게스트분 한번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여기를 보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게스트로 온 게 너무 신기해서. 네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21학번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송 SUB의 아나운서 107기로 활동했던 정진용입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 들으셨다시피 사실 제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에 선배님의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그 위치가 바뀌어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게스트로 이제 제 선배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카톡 친추 목록에서 선배가 생각났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스펙타클한 대학생활을 보내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그게 비춰지는 모습이 인스타 이제 그리고 그냥 사람들의 얘기 정도이기 때문에 인간 정진용에 대해서는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모습들이 뭔가 저렇게 대학생활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들어서 이렇게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출연하시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결심하신 이유는 불러주셔서 네.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하네요. 네, 불러주셔서고 근데 이제 뭔가 제 졸업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저번 주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번 수요일 네, 바로 전 수요일에 이제 졸업 사진 실제로 촬영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가 되고 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내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마침 그때 또 이제 이러한 영상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출연해 줄 수 있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차피 편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가서 얘기만 잘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먼저 챗GPT가 선정해준 곡 하나씩 들어보고 그리고 그 가사를 한번 좀 읽어보면서 선배님의 대학생활을 한번 좀 피드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드
넘어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은데요. 네. 저는 이 가사가 조금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신입생 아니거든요. 그죠. 네, 벌써 1년 지났거든요. 시간이, 네. 길진 않지만 좀 추억을 해보면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되게 설레고 네. 그리고 나의 20대는 이제 창창하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래서 학교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서울대학교 입학했으니 네. 이제 진짜 너무 설렌다. 이런 새내기 때 감정이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을까 싶긴 그쵸.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이 노래 출발이란 노래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네. 키워드는 바로 시작. 시작. 네. 네. 이 시작에 대해서 이제 선배님께서 대학 생활의 시작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의 시작이라. 네. 뭐 사실 시작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결과가 발표됐던 그날도 솔직히 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새내기 생활이 정말 시작됐을 때도 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사실 이제 질문지를 먼저 사전에 받아봤을 때 입학식 이후부터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방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딱 그 입시 결과가 나왔을 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를 짧게 이제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막 전국적으로 했었던 때여서 네네. 뭐 등교도 미뤄지고 시험도 미뤄지고 수능도 미뤄지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랬던 때에 제가 이제 고3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울대학교 입시 발표가 12월 24일로 미뤄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이제 저라고 해서 이제 모든 원서를 냈던 대학에 다 합격을 했던 것은 아니고 네네. 이제 서울대 결과가 사실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결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안 가서 네. 이제 오후 4시에 결과가 나오는데 4시였을 거예요 아마. 네. 4시였나? 아무튼 그게 막 카더라가 돌더라고요. 네 맞아요. 4시에 그게 나온다. 언제 조기 발표가 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카더라가 도는데 그 전에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려야겠다 하면서 막 샤워해서 막 목욕제게 하고 나오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과창에 이제 수험 번호와 이름을 딱 입력하고 딱 이렇게 켰는데 네. 합격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서프라이즈처럼 조용히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가족들이 집에 있었어서. 네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서프라이즈가 그냥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하면서 붙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날이 이제 서울대 결과가 나오는 날인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붙었구나라고 이제 딱 직감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니까 거실에서 계시다가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뭐가 뭐 가구가 쓰러져서 얘가 다쳤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뛰쳐나가서 합격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디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막 하시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더라도 네. 네, 제 생각에는 진짜 저도 이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네.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입학하기 전까지 네. 한 2달 정도의 그 인생에서 몇없는 그죠. 황금 같은 시기 있잖아요. 네. 그때 가끔 이제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간 좀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제 수험번호를 치고 이름을 다시 입력해 볼 정도로 약간 제 분노를 조절하는 네. 방법으로 이제 그 합격 창을 되게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서울대 샷봉이 차는 그 순간이 확실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24일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로 남아 있고요. 근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새내기였던 2021년은. 네네. 그래서 입학식도 사실 줌으로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실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하고 세터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만약에 이거를 대면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훨씬. 네, 고등학교 졸업식도 사실 온라인으로 했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도 했고요. 뭐 아무튼 입학 직후에 이제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미팅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빠질 수 없죠. 새내기 때 그 추억 미팅.
이제 저는 9월이면 대학원생이 되는 입장에서 교수님과의 랩 미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만 네. 미팅이 몇 대 몇으로 하셨나요? 지금까지 미팅하셨을 때. 뭐 요즘이라고 말하면 살짝 그렇겠지만 네. 뭐 3대 3이 보통 그죠? 네, 형식이긴 하죠. 3대 3이 국룰이잖아요. 네, 그죠, 저는 그죠. 그 3대 3의 국룰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아. 저희는 왜냐면 4인 이상 집합 금지였기 때문에 미팅을 4명이서 해요. 네, 4명이서 해요. 둘 앉아서 그냥 도란도란 하는 그런 느낌의 미팅이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가 이제 자주 나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2대2로 하다가 이제 2인 이상 집합 금지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소개팅으로 그럼 바뀌나요? 소개팅 근데 새내기가 소개팅을 하기에는 살짝 뭔가 그쵸. 묘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커플 아니면 어디 다니지도 말라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이를 갈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이제 집합 금지가 걸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0시 이후에는 내가 아무리 더 놀고 싶어도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기억도 있었냐면 지역마다 사실 적용되는 기준이 달랐잖아요. 그쵸. 지역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달랐어서 서울에서는 2인 이상 집합 금지가 걸렸는데 강원도가 아닌 거예요. 과 친구들이랑 네. 정말 이제 미친 생각이긴 한데 야 우리가 강원도에 건너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되지 않냐. 새내기 때 할 수 있는 네, 새내기 때 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선택이었죠. 물론 가서 술만 마신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강원도 춘천 여행하고 가서 뭐 레일바이크도 타고 닭갈비도 먹고 어디 이제 야외 캠핑장 같은 데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고 이제 기차 타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는데 네. 도전적인 걸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되게 약간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오히려 또 어떤 걸 보면은 나 생각보다 되게 도전적으로 살아왔던 걸 수도 하는 모멘트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까지는 이제 제가 그런 했던 즐거운 얘기들 네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1학년 때 과대를 했었거든요. 네, 1학년 때 원자력공학과 과대를 했었고 그 결과 이제 다양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고 과 친구들을 네. 뭐 과방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이제 놀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건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뭔가 저는 사실 공부만 하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보면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고 아니면 뭐 노래를 잘 부른다거나 네네. 뭐 되게 이쁜 연애를 하고 있다거나 옷을 잘 입는다거나 다들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좀 범생이처럼 살아왔다 라는 생각을 새내기 때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새내기 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다들 너무 화려한데 나만 너무 좀 칙칙한 공대생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고민하면서 보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꼭 이제 네. 공대생이라서라든가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저도 되게 약간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1학년 때 그냥 생각 없이 이제 놀다가 이제 슬슬 막바지 되면서 이제 2학년 되면서 그 흔히 말하는 대입병 맞아요. 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심하게 겪었어요.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제 군대는 다가오고 군대 다녀와서는 또 뭐 하지? 지금 하는 동아리 방송부 내가 방송 쪽으로 가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내가 재능이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뭐 각자 뭐 어떤 뭐 봉사도 다녀오고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하고 이러는데 그죠. 좀 비교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전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한때 굉장히 큰 고민이었었고 그래서 막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하다가 그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네. 가랑이 정말 여러 번 찢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찢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네. 뭔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네. 정말 끝도 없고 근데 또 비교해 가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의 과정에서는 사실 남도 있고 나도 있잖아요. 그 진행 과정에서는 그 남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바라보면서 뭔가 이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다. 그러면 나의 특징은 이런 게 되겠구나 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네. 즐거운 일도 많았고 네.
고민들도 많았고 고민들도 많았던 네. 진용님의 시작이라는 키워드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노래 듣고 또 다음 키워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모자란 나지만 가끔 기댈 수 있는 추억 그게 참 고마워 네, 두 번째 노래 네. 페퍼톤스의 땡큐 한번 듣고 왔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대로 불안하고 모자란 나지만 가끔 기댈 수 있는 추억 그게 참 고마워. 이 노래를 추천해준 이유가 이제 졸업하시잖아요. 그죠. 네. 졸업하죠. 졸업하게 되면은 사실 만감이 교차하고 그리고 되게 설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랑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 속에서 네.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대학 생활이 항상 다 이렇게 탄탄대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계속 슬럼프도 오기도 하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오기도 네. 하고 한편으로 또 재밌기도 하고 그냥 그죠. 내빼고 놀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 항상 뭔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여기 말했던 것처럼 좀 불안한 그런 20대를 가끔 기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네. 졸업하는 시점에서 생각나는 인연들이 있다면 어떨까 해서 이번 키워드는 인연으로 2년. 뽑아봤습니다. 되게 제 졸업이 네. 졸업인과 동시에 되게 막 그렇게 슬픈 졸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다 보니까 네. 8월 27일인가가 공식 그 졸업식일일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9월 1일부터 아마 시작할 거거든요. 얼마 못 쉬다가 바로 차마 그 정말 그 일주일이 안 되는 요만한 그 옹졸한 기간 네. 동안만 저는 소속이었고 그냥 제가 공부하던 위치가 이제 32동에서 36동으로 옮겨갔다가 30동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소속은 바뀌고 하는 공부가 조금 더 네네. 심화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일단은 적어도 지리적으로 멀어지진 않는다. 그대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제 학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네. 제 인생의 임팩트가 컸던 그 학부 생활이라는 게 끝나는 거니까 네.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인연들이 있었어요. 많은 인연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정말 깊게 얽혀진 인연도 있고 짧게 지나간 스쳐 지나간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을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까지가 진짜 친구고 대학교 때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닐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네, 대학 와서 정말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부터 친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도 아직도 친하고 또뭐 만나서 같이 놀고 하기도 하는데 대학 와서도 일단 충분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가 네. 제 생각이고요.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들어주고 잘 헤아려주고 아 너가 이런 상황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뭐 조언도 이렇게 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고마운 친구들이죠. 네. 사실 남의 얘기를 그렇게 경청하고 내 의견을 헤아려 준 다음에 내 생각을 이제 생각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가치관에서 비롯한 자신의 생각까지 얹어주는 게 좀 힘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예, 그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해줬던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모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나 재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뭔가 할 일은 이만큼 쌓여 있고 네. 시험 공부는 이만큼을 해야 되고 네네네. 막
엉망진창인 삶인 것 같은데 거기서 잠깐 이렇게 벗어나서 그냥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미, 순수 재미. 순수 재미. 네. 중요하죠. 순수 재미 중요하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얘기하고 제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얘기해 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원래 다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고 뭐 저라는 사람도 사실 그거를 피해 갈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뭔가 속으로 노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아니 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면서 예스라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뭔가 했을 때 난 그건 아닌데 라면서 이제 노라고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예스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고 노라고 하는 다음에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고마운 점은 나의 의견과 다르거나 혹은 완전히 정반대되거나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어준다는 게 그게 사실 그쵸.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해준다는 게 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고 대학교 친구가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고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막 왔을 때 네. 약간 마음의 벽이 좀 있었을 때 그런 걸 느꼈는데 저 이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졸업할 때 정말 나랑 잘 맞는 친구 한 명 대학교에서 사귄다면 그거는 그 자체로 일단 성공이다. 이제 이런 기준이라면 아마 진용님은 그럼 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보내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성공적이다도 물론 좋은 말인데 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졸업 사진 찍고 이제 네.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감사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네. 진짜 주변에 좋은 얘기해주는 친구 한 명, 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 한 명, 직원해주는 친구 한 명, 직원해주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뇌 빼고 놀 수 있는 친구 한 명. 네. 뭐 이렇게 있으면 사실 저는 이미 충분히 감사한 분들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저번 학기에 이제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네. 한국원자력협력재단 파견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인턴을 하다가 왔었죠. 네. 6개월 동안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생활을 하다 왔는데 사실 그 단체에서 하는 인턴,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하는 일이 사실 제 진로 분야랑 딱 맞지 않아요. 원자핵공학과라고 네, 하시나요? 원자핵공학과인데 저는 연구 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핵융합 쪽을 하려는 사람인데 네. IAEA는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 핵융합을 그렇게 막 메인으로 하는 느낌도 아니거니와 제가 갔던 부서는 이제 국제협력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였기 때문에 좀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빨리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빨리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네. 저에게 그 인턴십을 추천해준 형이 나는 너가 이거를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였으면 했다. 가서 이제 원자력 하시는 분들 만나면서 인맥도 쌓고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용기를 내게 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설령 내가 떨어지더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감사하게도 붙어서 갔다 오게 되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조언을 해주신 분이 제 방송 때 게스트로 한번 나오셨어요. 네, 자세한 건 유튜브 채널 유튜브 오네어 채널. SUV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UV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 글쓰기 1을 들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거든요. 신입생 때 듣는 거 아닌가요? 신입생 때 들었죠. 네네. 네, 저도 신입생 때 들었고 원자핵공학과는 뭐 학과에서 권장하는 커리큘럼이 1학년 2학기 때 대학 글쓰기 1을 들어라가 이제 권장 사항인데 남인혜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나태주신 따님 되시는 분이고 네. 제가 그분의 이제 대학 글쓰기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고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칭찬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제가 너무 행복했던 칭찬이 있거든요. 네. 서평을 써서 이제 과제를 냈어야 됐는데 그때 책들이 몇 개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을 했던 책이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었고 네네. 교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어떻게 왜 이렇게 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교직에 계시면서 이제 이 책을 많이 이렇게 서평 과제로도 내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서평을 읽어봤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분석을 한 사람은 너가 처음이다. 아, 이게 얼마나 제 가슴을 뒤흔든 말인지.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이죠. 네. 최고의 칭찬이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한테. 아마 너가 나중에 딱 한 가지 직업으로 살 것 같진 않다. 지금 와서 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오늘 네. 진용님을 게스트로 모신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정말 많은 끼와 재능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유, 감사하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도 네. 속에서 약간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때의 기분, 그게 드네요. 지금 뭐 이런 걸 얘기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그때 새내기였고 많이 혼란했던 저에게 그렇게 귀한 칭찬을 해주셨던 남인혜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한편으로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네. 이게 물론 전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네, 뭔가 강의를 듣고 전율을 느끼거나 네, 아직까지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빨리 그냥 수업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저희 뭐 먹지?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네. 입장에서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한편은 되게 약간 부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제 성함을 언급하면서 감사함을 표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시간이 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예, 수상소감 듣는 느낌도 있습니다. 아, 약간 네. 감사한 분들. 네, 이거는 이제 짧게 이렇게 컷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결론을 짓자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감사한 분들이 많다는 게 그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네. 이렇습니다. 진짜 가사 그대로 네. 불안하고 모자란 나지만 네. 가끔 기댈 수 있었던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이것으로 한번 이번 키워드 2년은 맞춰보도록 하고 다음 노래 또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른이 된 오늘 내게 세상이란 것 어릴 적 그리던 꿈속 전쟁터구나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영웅이 되려 선포한다 작전명 비틀비틀 넘어갈 때 하루가 흘러갔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니 난 문제없어 네, 방금 챗GPT가 추천해준 노래는 잔나비가 부른 작전명 청춘이란 노래인데요. 네. 작년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약간 번아웃이란 말은 솔직히 남발하면 안 되는데 그죠. 되게 약간 무기력해질 때라고 하겠습니다. 무기력해질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그래 약간 그래도 좀 힘차게 살아봐야지, 약간 힘내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노래여서 전 되게 어쨌든 좀 공감이 되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네. 좀 그 가사 중에 비틀비틀 넘어갈 듯 하루하루가 흘러갔지만 결코 쓰러지진 않을 테니 난 문제 없어. 이 가사가 좀 되게 좋았던 게 네. 뭔가 제가 좋아하는 일, 이게 처음에 이제 막 어릴 적 꿈 얘기하면서 가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꿈을 펼치기에는 대한민국 입시라는 게 결국에는 대학교를 가야 뭔가 조금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 이제 대학교에 왔을 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뭔가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서야 뭔가 좀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이제 이러면서 좀 자신의 적성을 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키워드를 또 하나 이제 좀 추천받았는데 몰입입니다. 몰입.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뭔가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류의 좀 몰입하신 경험이 있다면 네.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꼭 전공 수업과 관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히려 네. 좀 전공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좀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해본 기억이 있다든가 아니면 졸업할 때 아니면 나중에 이제 술 마실 때 아
내가 그래도 대학 생활에서 이건 진짜 한 이것만큼은 진짜 열심히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억할 만한 일이 있다면 몰입했던 경험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입했던 경험이라. 네. 제가 공부 빼고는 몰입했던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졸업할 때가 되니까 공부에도 좀 몰입을 해보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전공 외적으로 공부 네. 외적으로 무엇에 몰입해봤냐라고 생각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디자인이 있겠네요. 디자인. 처음으로 대학 들어와서 했던 디자인은 과잠 디자인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과잠이 빨리 입고 싶었어요. 아, 대학생이니까 네. 신입생이니까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과대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새내기 때가 흘러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가을 학기에 네. 그때 당시에 총학생의 선본으로 자정이 나왔었어요. 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그때는 당선이 안 됐다가 아마 무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총학생회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21년도 가을 디자인 팀의 팀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저희 과 선배의 이제 권유로 들어갔었죠. 디자인 팀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툴도 잘 못 다루고 네. 그랬던 상태로 디자인은 할 줄 알아도 툴을 잘 못 다루니까 뭐 버벅이기도 많이 했었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DDP에서 하는 건축 비엔날레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네. 혼자서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갑자기 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이거 좀 수정해 줄 수 있냐.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엔날레 복도 어느 끝 구석탱이로 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네. 배터리도 막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낡은 아이패드 에어 하나 들고 거기서 이렇게 막 해서 보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대생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디자인은 진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선했던 것 같고 제가 선배님께 네. 동기부여를 되게 받았던 게 저도 디자인 툴을 하나도 다룰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선배님 이제 피드를 이렇게 보면서 네. 되게 뭐 이제 어떤 책자 디자인을 한다든가 SUV 이제 방송 동아리 SUV 이제 로고 제작을 한다든가 네. 보니까 이제 공과대학 신입생들 위한 백서 네, 그죠. 됐나요? 책자 디자인을 제가 23, 24, 25년도에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진짜 취미 활동이 진짜 좀 되게 좋다. 그래서 저도 해봤거든요. 네. 저도 미약 하나마 챗GPT한테 열심히 물어가 보면서 이제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공 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고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진다는 게 이 대학생활의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나도 네. 전혀 다른 분야의 일들을 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UV에서 당장 떠오르는 거는 제가 요즘 피드를 정리를 잘 안 해서 네네. 좀 아마 윤진 씨가 봤던 피드는 이미 23년도에 멈춰져 있긴 한데 아 네. 뭐 그 뒤로도 SUV에서만도 뭐 108기, 109기 포스터를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디자인하면서 SUV에서 사용하는 픽토그램 각 국별 픽토그램을 네네. 그때 이제 제가 만들었고 또 제가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뭐 SUV 로고가 기존에 쓰던 로고가 살짝 찌그러져 있는 거 그거 이제 TF 만들어서 같은 TF 원들과 이렇게 수정해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SUV 현재 촬영 조끼 파란 색깔 네. 촬영 조끼에도 사실 제 픽토그램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디자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UV 뭐 바람막이, 후드 집업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레터링 로고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갔던 레터링 로고가 이제 이번에 신형으로 들어온 촬영 조끼에도 이렇게 네. SUV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요쯤에다가 뭐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넣어도 괜찮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만들었었죠. 그 아까 DDP에서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서 디자인하셨다고 했는데 네. 사실 이 몰입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대본을 작성하면서 네. 진용님의 그 디자인이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그 진용님께서 어쨌든 그때 인턴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먼 타국에서도 SUV 로고를 네.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하셨던 걸 보면은 이 몰입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진용님께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 가는 기차에서 했었습니다. 네. 폴란드 가는 기차에서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SUV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이제 딱 서울에 없었던 적이 많아요. 네. 뭐 제주도, 교토, 오사카, 그다음에 뭐 도쿄, 그다음에 그 오스트리아, 폴란드, 네. 막 되게 해외에서 한 디자인이 많다. 그래서 책자 같은 경우에도 몰입하는 키워드를 생각하니까 딱 떠올랐어요. 디자인이 취미가 아니라 정말 몰입을 해서 했었던 때가 2023년도 공과대학 새내기 안내서 더 키라는 책을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정말 몰입해서 한 달 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책이 거의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1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쇄를 보통 1000부 규모를 하니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디자인 작업 중에 제일 큰 규모였었고 그다음에 뭐 책자 사이즈도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은 디테일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 디자인 툴을 하나 켜놓고 자간, 글자 네. 간격, 줄 간격, 뭐 폰트 크기, 폰트 종류 막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조정해 가고 이렇게 단 간락, 여백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최적의 값을 찾아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도 그때 당시에 되게 호평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걸 했던 경험이 제 학부 생활 기억 중에서 되게 크게 남는 것 같아요. 24년도, 25년도에도 물론 디자인을 했고 완성도는 사실 25년도가 개인적으로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고 랑데부. 네 맞습니다. 맞죠. 랑데부입니다. 여기 아마 이렇게 제가 그 표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네. 아마 여기를 딱 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랑데부를 만들어서 스스로도 약간 만들어놓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막 이러기도 하고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카드 뉴스도 만들고 이제 소소한 디테일들도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23년도에 했던 그만큼의 사실 벅차오름은 다시 느끼기는 좀 힘들죠. 이미 저도 25년도만 보면은 책자 작업이 3번째였으니까 네. 어느 정도 짬이 찬 상태였고 그게 제가 했던 가장 큰 디자인 작업 그리고 가장 고뇌했었고 가장 보람찼던 디자인 작업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졸업사진 찍을 때 좀 네. 여담이긴 한데 보통 곰돌이 들고 찍잖아요. 네. 저는 23년도, 24년도, 25년도 책자 그 제가 디자인한 3개를 이렇게 들고 찍었어요. 아. 네. 나의 아들들 나의- 뭐 이런 네. 나의 작품 이런 느낌으로. 확실히 졸업 사진 찍을 때까지 이제 들고 가신 거면 진용님의 대학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전혀 네. 사실 전혀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고등학교 때도 짤막짤막하게 했었지만 뭔가 좀 본격적으로 대학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몰입하고 열정을 쏟아서 했던 작업이 그거였고 그리고 솔직히 좀 이게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공과대학 23, 24, 25학번들은 내 디자인을 보고 학교를 다녔다. 약간 이게 좀 이렇게 뽕이 차오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과 단체보 그다음에 무슨 이 로고 저 로고 뭐 SUV 포스터들 근데 그거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A5 사이즈 책자 이렇게 3개 들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때 굉장히 좋은 기회로 네. 비상교육 아시죠? 아, 네. 네, 오투 문지지 오투. 오투 만드는 그 회사 거기서 이제 녹음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제 알려줘서 지원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재밌고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때 어떤 걸 녹음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스크립트를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학습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이제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였는데 네. 제가 막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정말 정식적인 이제 뭔가 제대로 된 스튜디오에 가서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이렇게 다 조정해주시고 저는 녹음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로 녹음하러 오시는 성우님들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우님들께 이제 사인 받고 네.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네. 그 인생이. 그래서 그것도 하면서 굉장히 또 몰입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는 솔직히 조금 재수없을 수 있겠지만 많이 들어왔거든요. 좋으십니다. 네, 거의 지금 횟수로도 한 10년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이 목소리를 갖고 녹음실에 들어가서 네. 내가 동경했던 성우님들처럼 이렇게 녹음을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진용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공대생이 디자인을 또 좋아하고 네. 녹음 알바 하러 다니고 네. 뭔가 약간 조금은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가요? 네. 신선하다 이렇게 네. 약간 보였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자신의 전공, 그러니까 자신이 좀 잘하는 전공이랑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의 그 간격은 얼마든지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몰입하는 영역이 꼭 자신이 잘하는 일 아니면 자신의 전공이랑도 무관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많이 방황했었던 결과물인 것 같아요. 많이 방황을 했었고 그러니까 물론 방황을 한다는 게 막 뭐 어디 막 이태원 클럽에 가서 막 네. 놀고 막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음. 이게 공부만 하면서 살게 될까? 아니면 공부가 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들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내가 잘하는 것은 뭘까를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좋아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디자인을 잘한다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디자인과 분들을 그런 전공하시는 네. 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잘했다고는 이제 사실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판단해 주신 부분인 것 같고, 대신 좋아했고 열정을 쏟았다 정도로만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네. 몰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디자인 그리고 녹음 알바까지 그 몰입이라는 단어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네.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한번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좋습니다. 네, 먼저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네, 원곡자는 원곡 작곡하신 분은 이제 윤상 씨로 알고 있는데 네. 옥상달빛이 커버한 달리기라는 노래였는데요. 네. 이 노래가 사실 옥상달빛 하면 약간 떠오르는 노래들 중 하나거든요. 저도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런 노래를 듣고 있는데 네. 유튜브 댓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이제 방황했던 20대를 보낸 사람들은 한 번쯤은 옥상달빛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다. 아, 많이 지죠. 네, 이런 뭐 수고했어 오늘도라던가 그 뭐 되게 뭐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인가? 네. 뭔가 그런 되게 위로해주는 노래들을 듣다 보면은 사실 위로받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괜히 약간 위로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죠. 그 이제 가사 중에 달리기라는 원곡은 어쨌든 다른 분이긴 하지만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이제 이 노래를 받은 이유는 네.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몰입해본 경험이라든가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 만나고 그리고 시작에 대한 설렘 같은 얘기도 해보고 물론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좀 해보고 싶은 얘기는 좀 슬럼프 음. 그리고 이번 키워드는 그래서 줄행랑으로 좀 해봤거든요. 불행랑. 슬럼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괜히 약간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네. 줄행랑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도 학생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학생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회장 일도 해보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 비교과 활동들에 대해서 열정을 좀 갖고 해보는 편인데 가끔 이제 제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변수가 생기거나 혹은 어쨌든 학업이 중요하기도 하니까 네. 뭐 과제가 갑자기 좀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그냥 도망가고 싶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다 놔버리고 네. 그냥 빨리 본가 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 고민은 되게 아직 2년짜리 고민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가벼울 수 있겠지만 졸업하시는 입장에서 돌이켜 봤을 때 지난 4년 동안 겪었던 어떤 슬럼프라든가 아니면 좀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 그냥 어딘가로 그냥 멀리 떠나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다면 언제가 있었을까 과거의 고민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순간 슬럼프를 겪었었죠. 사실 지금도 완전히 극복했냐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2학년이시잖아요. 네. 저도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 속에 남는데 2022년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냥 한순간 찾아온 슬럼프가 아니라 그간 정진용이라는 사람이 갖고 왔던 그런 내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골아 들어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게 막 터져 나가고 네. 그러면서 그냥 그만하고 싶다. 음. 물론 삶을 그만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음. 생각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정말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불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옥상 달빛 노래도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2022년도의 정진용과 2025년도의 장윤진을 물론 1대1 대응해서 비교는 안 되겠지만 문득 제가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또 윤진 씨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지금 2학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가요? 슬럼프가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남들은 다 화려한 것 같은데 나는 뭐지 싶었던 순간도 많았고 공부는 손에 안 잡히고 학점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도 잘 안 풀릴 때도 있었고 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니까 힘들더라고요. 힘들었고 저는 인턴 갔다 올 때 빼고는 휴학을 안 했거든요. 진짜 쉴 시간이 생각보다 네,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인턴 제외하면 네.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양날의 검이었던 것 같아요. 휴학을 한 번 했었더라면 내가 그 복잡하고 바쁜 물결 속에서 잠깐 이렇게 한 발짝 나와서 조금 그런 내부의 상황들을 좀 관조하면서 네. 저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많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한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내가 그때 휴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계속 그런 것들에 부딪히면서 다녔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지언정 결국에는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22년도에 그 1년의 기억들. 왜냐하면 그게 뿅 하고 22년도 1월 1일이 되자마자 자 지금부터 슬럼프 시작합니다. 대입형 짠 하고 이제 23년도 되니까 자 이제 수고하셨어요. 끝 이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 전부터 그런 힘듦이 있었고 사실 그때의 힘듦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후회도 사실 많이 남고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걸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은 단단해졌다고는 모르겠지만 무뎌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을 도전해보고 네. 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만나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정된 사람이 아니라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모든 성취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런 거를 향해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과정이 참 힘들고 고되긴 한데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지 않나.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주랭랑을 추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GPT한테서. 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두 곡이 있습니다. 주랭랑 치고 싶을 때 들었던 노래들인가요? 네. 한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제가 오스트리아에 다녀오면서 클래식을 많이 듣게 됐는데 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카를로스 클라이버라는 지휘자가 지휘한 이제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교향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체 4악장의 각각 또 너무너무 훌륭한 음악일 뿐만 아니라 그 4개를 다 합쳐놔도 33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막 1시간 몇 분이 넘어가는 그 대작 교향곡들보다는 확실히 컴팩트하니까 들으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또 익숙한 멜로디들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즘 힘들 때 듣고 있는 음악입니다.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그 22년도, 23년도 지금도 미성숙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미성숙했었고 더 힘들었었던 때 들었던 음악이 윤상 씨의 한 걸음 더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니야. 이 세상도 사람들 얘기처럼 복잡하지만은 않아. 라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GPT 추천을 지금까지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한 곡 추천드린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 곡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있는 노래들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서 좀 더 전체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좀 슬픈 얘기는 좀 접어두고 네, 한번 다시 또 다음 노래 듣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세울 것 없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네, 이건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네. 이승철 씨가 부른 아마추어란 노래인데 저희 오늘 제목이 언젠가부터 슬기로웠던 대학 생활이잖아요. 네. 이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슬기로운 땡땡 네. 생활에서 요즘 이제 종영은 했지만 언젠가는 슬기로울 뭐 전공의 생활이라든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제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좀 생각한 제목인데 거기 OST 중에 이제 이번에 또 리메이크된 게 아마추어가 있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로워서 네, 이 노래 추천해준 GPT한테 좀 기특하다 이런 말 좀 전해주고 싶고 네. 여기 중에서 또 이제 인상 깊은 가사가 또 이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선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라는 이제 가사인데 네. 이번 키워드는 선택인데요. 선택.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우리 아무리 성숙해져도 네. 결국 어른들조차도 그죠.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모든 선택이 저는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지금 갓 20살을 보낸 저도 그렇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신 선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택들이 얼마나 되게 아쉬운 선택도 많고 후회가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선택들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했던 이유는 각기에 이제 좀 중요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 선택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약간 궁금하고 네. 뭐 예를 들자면 대학 생활 속에서 했던 선택 중 수많은 선택 중에서 가장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선택 그리고 가장 후회가 좀 많이 남는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해보고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니까 네.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그런 얘기 해보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잘한 선택, 제일 못했던 선택.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잘한 선택은 앞서서 좀 제가 다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인턴을 갔다 오기로 결심을 하고 갔다 온 게 굉장히 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요. 제일 아쉬운 선택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사실 정말 많은 선택에 실패를 했었고 정말 많이 이제 후회도 해봤고 아쉬운 선택이 있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용기를 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어떤 용기가 이게 특정 사례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살짝 어렵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연심을 품고 있었던 상대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 관계에서 그런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이거나 조금 더 진솔하게 했었으면 괜찮았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많이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놀 때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때 확실히 해서 이렇게 좀 병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놀 때 편히 못 놀고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 못하고 그랬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10몇 년째 하시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새내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 선택을 잘못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어떠한 학업이나 그 외의 것들을 병행할 때 있어서 딱딱 선택을 확실히 해서 그러니까 하나라도 확실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8월 말에 졸업을 해서 9월에 입학을 하고요. 정말 그 일주일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신분이 없이 살다가 다시 이제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열심히 연구해야죠. 열심히 배우고 내가 모르는 게 뭘까 열심히 질문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분야가 필요한 건 뭘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의 인생 계획까지 충분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본 것 같은데요. 오늘
게스트 그 이상으로 뭔가 인간 아유. 정진용 님에 대해서 네. 좀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 토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게스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나중에 뭐 새내기한테도 그렇고 재학생한테도 그렇고 나중에 졸업할 때쯤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본인의 어쨌든 이 기록을 한번 간직하는 취지로 출연해봐라. 이제 지난 학기에 방송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동기를 섭외하면서 나중에 졸업할 때 한번 이거 보면 좋지 않을까, 좀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져라. 그리고 작년 우리들의 이야기 3회차에서도 졸업하시는 선배님을 모셨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추억할 때 이제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기록의 의미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컨셉 자체가 졸업 앨범을 선물 드리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영상의 형태로서 제가 네. 진짜 죄송하지만 그때 사진을 못 찍어서 같이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만이라도 함께 해준 게 어디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한번 남는 그런 네. 좋은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고, 아니, 앞으로의 이제 짜셨던 그 인생 계획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탄히, 네. 물론 마냥 순탄치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삶을, 이건 교장쌤 같긴 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이사학번 지금 후배가 선배에게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저는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의 진행자로서 응원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까요? 네, 소감 간단히 밝혀주시고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공했던, 즐거웠던, 감사했던 기억도 많고 실패하고 슬퍼했던 기억들도 많은데 이렇게 좀 나와서 담담하게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짧고 네. 굵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제 장PT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의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슬기로웠던 대학생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시간표를 한 장씩 넘겨보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챗 장PT라는 프로그램의 컨셉에 걸맞게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추천받은 노래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선배님의 지난 4년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5개의 단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5개의 노래가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곧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나름의 방향이자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학교 안에 계신 분들일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을 듣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어쩌면 가끔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토크쇼가 아직 진행 중인 여러분의 이야기와 어딘가에서 가볍게 연결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챗 장PT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졸업하시는 선배님을 모셨던 것처럼 오늘 엔딩곡도 졸업이랑 좀 관련된 노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이라는 엔딩곡을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오늘의 게스트 정진용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챗 장PT의 진행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방송 SUB의 아나운서 장유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